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세상에는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 저를 정말 아껴줘야 될 가족들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요? 저는 몇 년 동안 동서에게 계속해서 미움과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친정에 갈 때마다 동서 때문에 힘들고 쪽팔려서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성격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동서에게 못되게 군 것도 아니고 제 집이 못 살아서 동서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시당할 만큼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닌데도 동서는 저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대체 그렇다면 동서는 왜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이유를 알고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도 동서의 충격적인 뒷모습을 알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그동안 저에게 어떤 짓을 해왔는지 알면 여러분도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제 아버지가 증거를 잡아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서가 저에게 한 악행과 의사로서 저지른 최악의 일,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어떻게 벼랑 끝에 몰린 저를 살려주셨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컸습니다.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동생과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다가 저를 낳으시면서 일을 그만두셨고 이후에는 평범한 주부로 저와 제 동생을 잘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요리도 잘하셨어요. 저는 그 덕에 결혼해서도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남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 입사하셔서 말년에는 임원으로 승진할 정도로 회사를 잘 다니시고 능력도 좋으셨습니다. 물론 저희 집이 금수저 건물주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는 화목한 중산층 가정쯤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저도 크게 부모님의 속을 썩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야 부모님의 속을 썩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예전과 다르게 주름이 많이 생긴 아버지를 보면 괜히 저 때문에 흰머리가 더 많이 생기신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대학교 때도 제 미래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안정적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전공을 살려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제 회사 상사였는데 어느새인가부터 저에게 너무 티나게 잘해주더라고요. 다정한 모습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 이외에도 회사에 있는 많은 동료 남성분들이 저에게 고백을 했었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 얼굴이 되게 선하게 생겼다고 예쁜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남편에게 저에게 고백을 했냐고 하니까 남편은 첫 번째로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는 얼굴처럼 선한 마음씨와 성격이 좋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늘 무난하게 문제없이 잘 사는 사람이어서 저를 꼬시기 위한 칭찬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무난하고 차분한 저의 성격이 누군가에겐 공격하기 좋은 성격이라는 것을 이때 몰랐습니다.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180도 다르게 정말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네요. 사실 제가 위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얼굴과 성격 때문에 그때 회사에서 여러 명의 남성들한테 고백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많은 남자들 중에 지금의 남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입사하고 6개월 후에 있었던 회식날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회식을 했었는데 직장 동료들은 저에게 남자친구가 없냐고 물어보며 계속 술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고 잘 마시지 않는데 제가 거절도 잘 못하는 편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겉으로만 웃고 있었어요. 그때 저의 곤란한 상황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던 회사 상사가 이런 술 문화는 없애야 된다면서 제 술을 다 대신 먹어주더군요.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곤란한 술 문화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도 각자 알아서 따라 먹으시고 안 먹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세요. 앞으로 술 안 먹는 사람에게 술을 주면 저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멋있다고 했고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저를 위해 말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과는 결혼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나와 달리 단호하게 말하면서 나를 지켜주겠구나.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집에 찾아가니 남편의 남동생, 지금 저의 도련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여자친구가 있으셨어요. 지금의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힌 동서가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남동생의 여자친구분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좀 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더군요. 물론 자랑할 만했습니다. 동서는 능력 좋은 피부과 의사로 집안 재력도 막강했거든요. 저도 동서가 늘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친해지려고 노력했죠. 근데 동서는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은 모아둔 돈 많이 없으시죠? 저는 많은데. 혹시 돈 필요하면 저한테라도 말하세요. 근데 형님, 그래도 돈 빌릴 사람 많아서 좋겠어요. 얼굴이 예쁘셔서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얼굴 그거 계속 보면 질리거든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죠. 의사 정도는 돼야 대화도 잘 되고 오래 봐도 안 질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뜬금없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린데 당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가 정상인 사람이 저런 말을 결혼하기도 전에 저한테 안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 전이 이 정도면 결혼 후엔 어땠겠어요? 진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저에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막말을 한 상황은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너무 경악스러워서 기억에 남는 건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의 결혼식 준비였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결혼식을 준비하며 웨딩드레스 선택부터 결혼식장까지 남편과 상의를 하고 또 시어머님께도 여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자기도 곧 결혼을 해야 한다며 미리 보고 싶다고 따라와서는 사사건건 계속 간섭을 하더군요.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니까 옆에서 제가 요즘 트렌드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의사여서 아는데 사람들한테 안 꼴리고 인정받으려면 갖춰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형님은 그게 뭔지 모르시죠? 하긴 형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의사 같은 직업 가져본 적도 없고 주변 친구들도 다 형님이랑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보는 눈이 거기서 거기일 텐데 그냥 제 말대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챙겨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제 결혼식인 만큼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어요. 동서 말대로 전부 하긴 힘들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친절하게 동서에게 그만 참견해줬으면 좋겠다는 티를 내자 동서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신경질을 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참나,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죠. 형님이 뭘 알아요? 아무리 형님 결혼식이지만 저도 결혼식에 참석하는데 제발 저랑 수준 차이 안 나게 어울리게 좀 사시라고요. 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제 결혼식이 동서의 체면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땐 제가 너무 착했어서 이 말을 듣고도 그냥 웃고 알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후로 동서가 있을 때는 최대한 어머님 집을 가지 않았어요. 이 일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냐고 화를 내던데 그때 제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워낙 동서가 세게 말하는 편이지만 내 결혼식인데도 자기 일처럼 신경을 써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거 아닐까? 동서가 친데레는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동서와 싸우기 싫어서 일부러 저를 세뇌시킨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늘 그냥 적당히 동서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때까지도 동서가 저를 속으로 미친 듯이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하다 싶은 경악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동서와 제가 정식 며느리로 함께하는 첫 명절날이었어요. 저와 동서는 제사 음식을 하기 위해선 명절날 일찍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족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부끄러운 말을 꺼내더군요. 그건 바로 저의 칭찬이었습니다. 어머, 혜선이 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까지 잘하는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게 전을 부칠 수가 있니? 혜선이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며느리를 얻었을까? 사실 어머님이 예전부터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가족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를 칭찬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요리를 잘해 이번 제사 음식도 빠르고 맛있게 하는 방법을 미리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말을 꺼내자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고 제 남편은 자기가 정말 아내를 잘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서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한마디 하더군요. 근데 형님은 요리라도 잘해야죠. 일도 뭐 사람들이 시키는 거 마케팅인가 뭔가? 그거밖에 안 하셨잖아요. 일이 쉬우니까 그만큼 요리 연습할 시간도 많겠죠. 저도 의사 안 했으면 형님보다 더 요리 잘할 것 같은데. 그쵸, 어머니? 동서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자 어머니를 포함해서 가족분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도련님이 너무 당황해하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하하, 아이 또 시간이 많다고 모두가 다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형수님이 오늘 첫 명절을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랑 형이랑 모두 결혼해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서 우리 엄마가 참 좋으시겠어요. 어머니는 의사 며느리가 있어서 좋으시겠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손님도 너무 많이 늘고 있고 아직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요즘은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재테크 어떻게 해볼까도 고민이라니까요. 그런데 요리? 그걸 할 시간이나 있겠어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요리만 집중할 수 있어서. 도련님의 수습에도 동서가 계속해서 의사인 자기만 지켜올리고 저를 까내리려고 노력하자 참다 못한 어머님이 나섰습니다. 의사 며느리 너무 좋지. 둘째 며느리는 능력 좋은 의사인데다 성격도 밝고 말도 잘하고 정말 요즘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거기다가 첫째 며느리 혜선이는 둘째랑 다르게 요리도 잘하고 착하고 또 얼굴도 예쁘잖아. 나는 첫째 며느리를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 어머님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며느리 둘을 모두 칭찬하셨고 그렇게 상황 정리가 되나 했는데 동서의 표정이 정말 굳어있더군요.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이후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동서가 와서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꺼냈습니다. 한마디로 시비를 건 것이죠.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얼굴 예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저는 의사에서 너무 바쁘고 돈도 잘 벌어서 누가 봐도 어머님은 저를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형님까지 늘 같이 칭찬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근데 둘이 있을 땐 좀 솔직해도 되잖아요. 참, 우리 어머님 너무 착해요. 형님 기죽지 말라고 같이 칭찬해 주시는 것 봐요. 근데 형님이 생각해도 제가 형님보단 낫죠? 여러분, 대체 동서는 왜 가만히 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하는 대답이 뭔지 모르겠더군요. 저에게 열등감을 느낀다기엔 동서도 너무 잘난 사람이잖아요. 저는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이후로도 동서는 제 마음에 상처가 나는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동서를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도 말을 할까 많이 고민했지만 어차피 명절 말고는 제가 어머님 집에 안 가면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해해서 괜히 제가 동서를 싫어하는 걸로 착각하면 어쩌나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동서를 피하면 아무 일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날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날입니다. 오랜만에 어머님을 모시고 남편과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가고 싶다는 곳에 예약을 잡아두고 여행을 갔는데 사실 그날 저에게 굉장히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에서 아쉽게 승진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랑 남편도 기대하고 있어서 머뭇거리며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다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동서도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저한테 승진을 못해서 괜찮냐는 식으로 문자가 오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이 있어서 못 온다던 동서가 도련님까지 설득해서 갑자기 지방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온 건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왜 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열이 받네요. 형님, 이번에 또 승진 기회 놓치셨다면서요. 얼굴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제가 일 잘하는 법 좀 알려드릴까요? 그래도 제가 의사인데 형님보단 잘 알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일도 못하면서 뭐하러 회사 다녀요? 그냥 남편이 주는 돈 꼬박꼬박 받으면서 애나 잘 키우면 되죠. 이 말을 들은 도련님이 동서를 말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형님 속상하신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까놓고 얘기해봐요. 형님, 뭐 다 가족들이니까 괜찮잖아요. 저 형님 위로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속으로는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죠. 솔직히 승진 기회를 한두 번 놓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더 노력해볼게요. 이후 가족들 앞에서 저를 망신 준 게 정말 기분이 나빠서 방에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회사 승진이 제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승진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있었기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 들어왔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때 제게 했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기분 안 좋아? 승진은 다음에 하면 되지. 저 말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가족끼리 뭐 맨날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니까 한마디 한 거겠지. 그냥 화 풀어. 우리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동서가 무슨 말을 하든 너가 성격이 좋으니 참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정말 불필요할 정도로 평화주의자였어요. 특히 가족들끼리 싸우는 걸 정말 싫어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잘못을 했을 때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 남편은 어떻게든 한 명이 참거나 아니면 빠르게 결론을 내서 싸우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놓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도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그 순간 정말 섭섭하기도 하면서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의 말에 별 대답 없이 알았다고 했고, 그냥 시어머님 앞에서만 남편과 좋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화를 꾹꾹 참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이후 친정 부모님을 만났는데 제가 계속 표정이 안 좋으니까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큰 고민은 없고 그냥 인간관계가 쉽진 않은 것 같다. 사실 가족이라고 모두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내가 잘 지키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철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후 이어진 아버지의 반응은 정말 예상치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혜선을 괴롭힌 거야? 안 되겠다. 오랜만에 기분 전환이나 하자. 주말에 아빠가 백화점 쏜다. 유명한 브랜드 뭐 있지? 명품도 괜찮으니까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얼른 기분 풀어. 아버지의 호탕한 대답에 저를 포함해서 어머니와 제 여동생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어머니는 자기도 사달라며 난리를 쳤죠. 아버지는 이러다 나 파산하겠다면서 다 하나씩 사줄 테니 주말에 백화점 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가방을 사면 기분이 풀릴 것도 같았지만 그보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게 더 기대됐어요. 그렇게 주말에 가족들과 백화점 명품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아쉽게도 일이 생겨서 빠져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명품 가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쇼핑을 나오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치 처녀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열심히 명품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 보인 불청객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며 깜짝 놀란 표정으로 여기는 왜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그냥 오랜만에 쇼핑을 좀 하러 왔다고 했죠. 동서 옆에는 동서의 친구들도 같이 있었는데 저에게 차마 입에 담아선 안 되는 말을 막 꺼내더라고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 명품 살 돈 있으세요? 참, 수준에 맞게 사셔야죠. 정말 사람들 다 들리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다른 가방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 말을 들었나 봐요. 동서에게 화를 내며 뺨을 때렸고 동서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너 누구야? 누군데 내 딸한테 주제에 맞게 살라는 말을 해? 아저씨 미쳤어요? 동서와 아버지가 마주치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머니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희 분명 아는 사이 맞죠? 어머니의 말을 듣자 정신이 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제 동서예요. 동서,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아빠가 정말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다시 동서에게 화를 냈습니다. 뭐야, 가족이었어? 그럼 내 딸이 너한테 형님일 텐데 예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해? 너가 그 피부과인지 뭔지 안다는 그 의사구나? 야, 너 같은 인간은 의사를 할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면 지금 병원이 아무리 잘 돼도 결국 오래 못 가. 아버지가 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려하자 옆에 있던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사돈끼리 얼굴 붉히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동서가 저희 아빠를 째려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그 매장을 나갔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옆에 있던 저는 정말 난처하고 쪽팔리고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혜선아, 너 얼마 전에 가족들 때문에 힘들다 했잖아. 너 동서인지 뭔지 아까 만난 걔 때문인 거니? 제가 대답하기를 망설이자 어머니가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동서가 저에게 했던 말들과 가족 행사 때마다 저를 무시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를 밖에서 만났는데 심지어 옆에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너한테 주제에 맞게 살라는 말을 할 정도면 그동안 너한테 어떤 식으로 했을지 뻔히 보인다. 정말 나쁜 애구나. 그런 애가 의사를 하고 있다니 참. 그러자 아버지가 몸을 부르르 떨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다고 어떻게든 앞으로 제가 힘들지 않게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더군요. 아버지는 당장 제 남편을 데려오라 했는데 아버지가 남편을 혼낼까 무서워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굉장히 얌전하고 침착한 성격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는 남편한테 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최대한 가족 행사에 아프다는 핑계로 가지 않으면서 동서와 안 마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동서는 그날 이후 저에게 그 어떤 사과 문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가족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 저는 정말 갑작스럽고 예상치도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울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피부과에 기자들이 미친 듯이 찾아왔고 경찰들도 찾아와서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환자들까지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뭘 잘못했냐고 난리를 치니 동서가 저를 원망하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모른 체 하지 마세요. 다 형님이 뒤에서 시키신 거잖아요. 형님 아버님이 저 망하게 하려고 그동안 아주 난리를 치고 계셨던데요.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 치니까 좋으세요? 그동안 착한 척 다 하더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형님. 이번 일로 저 망하면 다 형님 책임인 거예요. 당장 형님이 다 해결하시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고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전화를 끊고 당장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 지금 동서한테 연락이 왔는데 울고불고 막 화를 내면서 저에게 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냐고 아버지가 동서를 망하게 했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뭐? 너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세상에 사과도 안 하고? 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안 되겠다. 진짜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아버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동서의 피부과가 망하고 뭐 기자들 경찰 다 쳐들어오고 소송 걸리고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혜선아, 걔 정말 질이 안 좋은 애더구나. 널 그렇게 무시할 때부터 사람은 별로겠다 생각은 했는데 의사로서도 정말 최악이었어. 내가 이걸 알아내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을지 끔찍하다. 아무튼 걔는 자기가 저지른 벌 제대로 받고 있는 거야. 넌 걔가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해.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난 걔가 너한테 사과를 제대로 할 때까지 절대로 걔 용서 안 한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동서가 잘못한 게 사람들한테 밝혀진 모양이더군요. 제가 제대로 상황을 알기도 전에 도련님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도련님은 제발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동서를 살려주면 안 되냐고 저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다들 제 아버지가 동서의 잘못을 밝힌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이렇게 도련님과 동서에게 계속 연락이 오자 저는 어머님과 제 남편이 알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저부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제가 백화점에서 당한 일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뒤에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처음에 동서의 피부과에 방문해서 안 좋은 후기 하나 정도만 남기고 갈 생각이었다고 하시네요. 근데 병원에 있던 손님 2명이 하는 얘기를 엿듣고 뭔가 구린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들은 손님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여기 병원은 내가 예전에 치료했던 데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유명해서 그런가? 아무리 유명해도 이 정도 나올 리가 없는데. 그것도 그런데 날 수술한 원장님이 날 기억도 못하더라? 물론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시간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얘기하는 눈빛이 거짓말인 것 같았단 말이지. 수상해. 그래도 설마 뭐 대리수술? 그런 거 하겠어? 여기 유명한 데잖아. 대략 이런 식의 대화였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도 동서가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지 못했다면 이 말을 듣고 그냥 넘겼겠지만 백화점에서 동서의 모습을 떠올리니 충분히 불법적인 행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이 병원은 동서가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여러 개 저지르기가 쉬웠을 것 같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을 하면서 만났던 인맥, 예를 들면 법조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은퇴 후에도 아버지가 성격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대요. 아버지는 알고 계신 인맥과 정보를 모두 동원해서 손님들이 한 대화의 진실 여부를 파헤쳤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한 행동은 병원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안 전문가를 알고 계셨는데 이 보안 전문가는 아버지가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화를 내며 공감했다고 합니다. 딸을 얼마 전에 결혼시킨지라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결국 이 일을 도와주기로 한 보안 전문가분은 병원의 감시가 소홀한 구역에 최신형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CCTV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저도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병원 가는 게 꺼려질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설마 했던 대리수술이 동서의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의사들끼리 일부러 어떻게 과잉진료를 할지 논의하며 환자들에게 과도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장면들도 CCTV에 찍혔습니다. 또한 동서는 돈을 벌기 위해선 불법적인 성형수술도 마다하지 않았고 때로는 허위 진단으로 환자들을 오게 만들고 있다는 대화 내용도 전부 CCTV에 녹음되었습니다. 제 동서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말을 들려드릴게요. 다들 알지? 이건 불법이 아니라 영업 비밀이야, 영업 비밀. 이 정도는 돼야 피부과가 먹고 살지, 안 그래? 다들 조용히 해.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환자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했던 일을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있었더군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동서의 모습보다 훨씬 별로였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말씀해주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왜 이 얘기를 저에게 미리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대로 된 증거를 다 포착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알게 된 변호사를 만나 동서가 제대로 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물어보셨고 증거를 확실히 모으기 전까지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 일을 미리 알았더라도 어떤 도움도 드리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잘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변호사분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 내부자를 회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다행히 병원 내부자 중에는 이런 행위에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고 아버지는 이 사람들이 추후 피부과가 문을 닫을 경우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끔 여러 지인을 통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익명성을 보장하고 만약의 경우 법적인 보호까지 제공할 수 있음을 약속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피부과 직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에 응하시겠나요? 저는 아무리 저를 지켜준다고 약속해도 겁이 나서 쉽게 모든 것을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했냐고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겪은 일을 진솔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셨대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서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던 가슴 아픈 모습을 포함해서 백화점 명품관 쇼핑을 하러 갔을 때 동서가 저를 무시했던 일까지 전부 얘기했더니 다들 원장님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특히 모두 결혼을 했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저와 아버지의 심정에 더 공감하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사람들은 제가 겪은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다들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모두에게 죄송했습니다. 정말 도와주신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동서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 아버지는 이렇게 수집한 CCTV 영상과 내부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동서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들과 허위 진단, 과잉 진료 등의 서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아버지가 아시던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형태로 언제든 동서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관을 해두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증거를 모아두고도 이 모든 것을 터뜨리는 것이 맞나 수백 번 고민을 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동서가 저에게는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아버지는 동서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동서에게 따로 연락해 저에게 저번에 했던 행동을 사과하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동서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아버지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는데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저기요,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 따님이랑 다르게 의사예요. 바빠 죽겠어서 씹으려다가 어르신이어서 예의상 답장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형님한테 욕을 한 것도 아니야.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형님 월급으로 주제도 안 되게 명품을 어떻게 사요. 전 놀라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과는 어르신이 하셔야죠. 저 때리셨잖아요. 진짜 고소하려다 참았거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 문자를 보고 정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모든 증거를 터뜨려야겠다고 결심하셨대요. 그리고 아빠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도 이 증거를 터뜨리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또 한 번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알았던 기자분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였고 기자분은 환자인 척 피부과를 방문하셨대요. 기자분도 이 일이 워낙 특종이기도 하고 또 제가 겪었던 일을 얘기해 주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든 이 일을 돕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기자분이 피부과에 가서 동서간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뻔뻔한 태도였다고 합니다. 원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과잉 진료를 하고 허위 진단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대리 수술까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당장 기사는 퍼뜨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 전부 멈춰주세요. 뭐야? 당신 환자 아니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면 꺼져. 우리 병원같이 투명한 데가 어딨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당장 나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더니 병원 직원을 불러서 기자분을 그냥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기자분은 충분히 좋게 얘기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너무 화가 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언제든지 올릴 수 있게끔 기사를 써놨다고 해요. 아버지에게 이 모든 얘기를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서가 질투가 많고 당돌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서 환자들에게까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동서가 환자들한테도 사과를 하고 당장 이런 행위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겠더군요. 머리가 정말 복잡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머리가 아팠을 텐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 큰 결심을 하셨고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꼈어요. 아버지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동서에게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동서의 병원에 간 환자들도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었겠죠. 저는 아버지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동서가 제대로 벌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이 모든 일을 듣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가족끼리 싸우지 않기 위해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일을 알고 나서 그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 일을 남편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다음 날 남편이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목소리였어요. 지금 병원 이름 포털 사이트에 두고 난리 났는데 당신 알고 있었지? 불법 행위 저질렀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 어제 성윤이 만나서 물어보니까 당신은 다 알고 있고 장인어른이 이 모든 것을 발견했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 남편의 이 말에 깜짝 놀라 저도 인터넷을 들어가 봤는데 정말 동서의 얼굴과 이름이 인터넷에 다 퍼져 있었고 아주 욕을 제대로 듣고 있더군요. 와, 인터넷의 힘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줄 몰랐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갑자기 알게 된 남편은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남편에게 숨김없이 모든 걸 이야기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저녁에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동서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남편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당했던 수모까지 무시했던 남편이 어떤 반응을 할까 궁금했는데 남편은 정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왜 그러냐는 원망도 하지 않았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이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동서가 운영하는 피부과를 찾아갔어요. 설마 했던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았죠. 그동안 진료받았던 환자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다 함께 소송을 걸 거라며 단체 톡방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 원장 진짜 쓰레기였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니까? 아니, 돈 욕심도 욕심인데 어쩌려고 대리 수술까지 하냐? 그러면 환자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런 일을 저지르냐고. 유명한 데라서 믿고 왔더니 진짜 안 되겠네. 이 원장은 자기가 대리 수술 받다가 한번 잘못돼 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대리 수술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PTSD가 오네요. 사실 예전에 제가 피부가 확 뒤집어지면서 문제가 생겨서 동서의 피부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생각해보니 대리 수술을 진행한 것 같아요. 동서는 수술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가 다음번에 가니까 아예 다른 의사가 저를 상담해 주더라고요. 동서가 바쁘다는 핑계를 댔었는데 사실 다른 의사가 동서보다 제 수술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의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간호사 같은 분들도 더 많은 걸 알고 계시던데 누가 수술한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다 똑똑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리수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결국 이런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버지를 통해 대리수술에 관련된 서류를 보자 저의 수술도 역시 대리수술로 진행한 게 맞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대리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는지 정말로 동서가 너무 무섭고 이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동서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이후 동서와는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동서의 사건은 온갖 SNS에 퍼졌고 유튜버들도 동서의 병원 사건을 다루며 동서는 그냥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까지 받게 되었고 병원 문도 당연히 닫게 되었죠. 그냥 완전히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모은 증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고요. 참 이때까지 이걸 어떻게 다 숨겼는지. 동서가 생각보다 간이 컸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동서가 백화점에서 저한테 한 말들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더라고요. 또 사람들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계속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혜선 씨 맞으시죠? 이 사건의 주인공이요. 아니 어떻게 동서가 형님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요? 진짜 의사로서도 별로고 가족으로서도 별로다, 그쵸?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뭐 거의 전 국민이죠.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지금 혜선 씨가 어떤 심경일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인터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인터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속 시원하게 그동안 당했던 거 다 말하고 동서 욕 좀 제대로 해보시죠. 네? 저는 평소에 관심 많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저까지 괜히 얼굴을 팔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이와 비슷한 연락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제 심경을 마음대로 써서 말도 안 되는 뉴스를 퍼뜨리더군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시나요? 남편의 이 반응이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너가 안 한 거니까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거잖아. 지금 가뜩이나 내 동생이랑 엄마도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치려고 하는데 너까지 왜 이래? 너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너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얼마나 안 좋게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으면 장인어른이 이렇게 증거를 잡으려는 노력까지 하셨겠어. 솔직히 나는 저도 좀 소름이 돋아. 참,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동서한테 무시받아서 힘들었던 제 마음이나 가짜뉴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저와의 대화를 아예 차단해버리더군요. 남편은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한 원망이 저에게 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이 일이 제 탓인가요? 저는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태도에 너무 실망을 해서 남편과 이혼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받은 연락이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온 사람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였어요. 솔직히 어머님은 이 모든 상황에 정말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다 들었다. 지금 일도 너가 만든 거라면서? 솔직히 너 잘못은 아니지만 미리 얘기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는 걸 너가 원했던 거니? 난 솔직히 정말로 너한테도 실망이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제가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과 오마주가 됐습니다. 솔직히 고맙다라는 말은 못 받아도 수고했다라는 말은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도 물어봐 주길 바랬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과 완전히 작별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이혼하긴 싫어했지만 저의 완강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을 해주더군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마음이 참 후련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원인을 통째로 없애버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 속은 후련했지만 이 상황에도 제가 정말 미안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정말 힘들 때 저를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신 분이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저에게 남편과도 이혼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항상 오히려 아버지 덕분에 진짜 제 삶을 살아가야 할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이 일이 아니더라도 동서가 있는 친정이라면 언제든지 비슷한 일이 터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저를 위해 용기 내주신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갈피를 못 잡는 제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쇼핑몰을 추천하셨어요.
또 제가 얼굴이 예쁘고 몸도 말랐기 때문에 동생이 저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더군요. 그렇게 동생은 저를 모델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도 만들면서 저희는 쇼핑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100만 이상의 조회수가 터진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댓글로 다 저의 얼굴을 칭찬했고 옷도 어디서 샀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힘을 얻어 계속 꾸준히 영상을 올렸고 영상이 터질 때마다 옷 주문량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추후 저와 여동생의 쇼핑몰은 업계에서 인정받고 유명한 쇼핑몰이 되었고 저는 성공한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뿔싸 전화를 받지 말 걸 그랬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원망스러운 말투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형님 잘 지내셨죠? 소식 들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잘 돼가지고 요즘 기세 등등하게 사신다면서요. 어때요? 좋으세요? 전 그렇게 망하게 해놓고 형님은 승승장구하니까 좋으시냐고요. 형님 덕분에 저 남편하고도 이혼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아주버님이나 제 남편이나 다 이혼하고 저희 집안이 아주 콩가루가 되었네요. 형님 때문에. 이렇게 만든 소감이 어떠세요? 동서는 끝까지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비꼬면서 이 모든 일을 제가 만들었다고 제 탓을 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참고 넘겼겠지만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또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동서에게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늘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동서 오랜만이네. 근데 동서 인생 참 불쌍한 거 알아?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나 질투나지? 예전엔 얼굴 예쁘고 성격 좋은 능력은 딱히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젠 능력까지 생겨 돈도 잘 벌어. 내가 너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짜증나는 거잖아. 지금 근데 내가 한 가지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건 난 쇼핑몰 시작하기 전에도 너보단 나았어. 너처럼 뒤에서 구린 짓 하고 사람 깔보는 인성 쓰레기인 애들보다 내가 훨씬 나았다고.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말고 평생 네가 저지른 죄 자책하면서 환자들이랑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아. 어? 끊는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 대화 이후 동서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도 당연히 동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와 일을 하고 있는 제 여동생이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군요. 바로 동서가 또다시 경찰에 잡혀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여동생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하니 동생이 포털 사이트에 뜬 기사를 보여주더군요. 뉴스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리 수술과 불법 의료 행위로 논란이 됐던 유명 피부과 원장이 또다시 경찰에 잡혔습니다. 시골의 한 마을로가 불법적으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다니 안타깝더군요. 반듯하게 이번엔 제대로 살길 바랬는데 또다시 불법 시술을 저지르고 있다니. 사람이 안 변하네요. 예전엔 꽤 화려하고 능력 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통쾌하지도 않고 깊은 충격만 남네요. 사실 누구나 동서처럼 과한 욕심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를 보며 저는 사업이 앞으로 잘 되더라도 고객한테 이렇게 돈을 뜯으면서 뒤에서 구린 짓을 하는 사장은 되지 않아야지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후 여동생을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더 듣게 되었어요. 이번엔 남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만든 옷 있잖아. 그 옷을 뭐 기부한다면서 진짜 많이 샀던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그 고객이 옷을 새로 만들 때마다 많이 사길래 좀 더 챙겨드려야 되나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산 사람이 형부인 거야. 형부가 계속 언니 소식 지켜보면서 일부러 우리 거 더 많이 산 모양이더라. 후기도 진짜 열심히 썼어. 그 후기가 조회수 폭발했고. 그리고 항상 언니 모델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때마다 진짜 정성스럽게 언니 칭찬하면서 댓글 달아준 사람이 있었거든. 계속 똑같은 사람이라 내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형부였던 거야. 아직까지도 언니를 못 잊고 있는 건지 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쓰럽기도 하고 이 일은 고맙기도 하고 그렇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전남편이 이렇게 뒤에서 제가 잘 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후 길을 가다가 정말 익숙한 사람을 마주쳤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인사를 하고 제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더군요. 잠시만 시간을 내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선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한테 큰 도움이 못 돼서 정말 미안해.
사실 그 병원 일이 밝혀졌을 때 의사 며느리를 잃는다는 생각에 이성이 나갔던 것 같아. 한편으로는 너를 원망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가 얼마나 착한 아이니? 그동안 걔가 너를 무시하는 일이 꽤 많이 있었잖아. 그런데도 그냥 싸우기 싫어서 늘 네가 참고 넘어가니까 나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지. 넌 아무 잘못 없어. 우리가 어리석었고 걔가 나쁜 거지. 그리고 내 아들이 아직까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가끔 술 먹고 와서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말도 많이 하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너가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 성현이 한 번만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잘 살면 안 될까? 내가 주책이라면 미안하다.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축하한다. 넌 착하고 능력도 좋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 될 거야. 어떤 결정을 하든 늘 응원할게. 고맙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저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말로는 지금도 댓글을 달고 물건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제 남편과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겠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보다 저는 제가 겪었던 동서 같은 사람을 만날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서가 저를 무시할 때 생각해보면 지금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도 저에겐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처럼 저를 늘 도와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좋은 기억들 최대한 잊어버리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평소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사연 듣는 걸 즐겨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출퇴근할 때 차에서 종종 사연을 듣고 있죠. 재밌게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간단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무개념 짓을 한 동서가 저에게 어떻게 참교육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보내게 됐어요. 서울대 나왔어도 무개념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제 사연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얄미운 동서를 참교육한 것처럼 통쾌한 기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사연 들으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연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다닙니다. 제가 중소기업 다니는 남편과 결혼한 걸 보면 주변에선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더 좋은 조건의 남편을 구하지 않았냐면서 말이죠. 전 조건보단 순수하고 절 잘 따르는 남편의 모습이 좋았거든요. 저는 최근 800억을 추가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외모도 나쁘지 않고 학벌도 좋아서 20대 후반까지 꽤나 많은 소개팅을 받았었는데 은행권에 다니는 남자들은 꽤나 지루하고 자꾸 상품 얘기나 해서 지루하고 딱 별로였고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은 외모 평가에 지적질까지 오히려 못생긴 것들이 지 잘난 맛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질색이었습니다. 스타트업 다니는 사람들은 저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도 많지 않은 데다가 열정이 가득해서 일 중독?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참 연애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이었죠. 그래도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고 어디까지나 제가 만난 소개팅 상대들의 하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20대 후반을 보내고 나니 소개팅으로 만나는 상대들에게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에서 IT 박람회를 크게 하길래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구경 나왔다가 자기 회사 부스를 열심히 홍보하는 남편을 보게 됐어요. 남편은 훈훈한 외모에 잘 웃는 성격이었고 열정적으로 자기 회사 제품을 소개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명함을 받아갔고 다음날 연락해서 회사 제품보단 어제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던 남편을 알아가고 싶다고 제가 화끈하게 고백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순수한, 한마디로 귀엽고 쑥맥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백하자 당황한 모습이 참 귀여웠죠. 볼이 빨개지고 손을 떨더라고요. 말은 어버버버 하면서요. 그 순수한 모습에 저는 이 남자다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조건을 알고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다가왔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사귄 지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저희 친정에선 저에 비하면 한참 별 볼 일 없는 사위를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좋다는데 어쩌시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남편 집안에선 제가 그저 그런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는 줄 알았고 남편이 중소기업을 다니니까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결혼을 말릴 이유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오히려 상견례 이후에는 저희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결혼 준비는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피곤하게 조건 따지지 않아도 좋았달까요? 그렇게 시댁 쪽에서 먼저 편하게 해주니까 앞으로 제 인생에 시집살이는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전 외동이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당연히 결혼 지원도 몰빵으로 받을 거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건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견례는 저희가 새이 하나라서 처음이네요. 저는 새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딸 외동이라 더 귀하게 키웠지만 보기보다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장군감입니다. 배포도 크고요. 공부도 저 닮아서 참 잘했죠. 집안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 새이가 원하는 서경 씨를 사위로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 나오게 됐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엄마 아빠도 참 나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엄마 아빠세요. 자기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소개 좀 해줘. 그래야지. 이쪽은 저희 어머니시고 저희 아버지세요. 전 장남이고 제 남동생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은 양가 부모님들과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저희 동생네 부부는 부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세희 씨가 누굴 닮아 이렇게 미인인가 했더니 아주 어머님을 쏙 빼닮았네요. 저희 아들 석영이도 미남으로 키워왔는데 미인인 세희 씨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들이 이세가 기대되는 얼굴들이잖아요. 이 사람도 참 이렇게 실없는 소리도 자주 한답니다. 우리 석영이도 잘생겼지만 세희 씨도 참 미인이죠. 두 분께서도 모두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식사부터 우선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식사 시작하겠다고 할게요. 잠시만요. 저희 집엔 아들만 둘이라서 이미 작은 아들은 진작에 장가 보냈고 우리 석영이 몫으로도 결혼자금 1억씩 해놓은 게 있어서 결혼 준비할 때 1억을 주려고 하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계획 세우기에도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려요. 아 네 그러시군요. 좋네요. 저희도 우리 딸 새 결혼 자금으로 1억 정도 보태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공평하게 1억씩만 하는 걸로 해요. 그래도 2억이면 결혼 자금에 도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참 좋네요. 공평하게 1억씩 총 2억이라니 애들은 좋겠어요. 너들 그렇지 않니? 네, 그러게요. 맞아요. 이렇게 식사도 나오기 전에 벌써 결혼 자금 얘기부터 하시다니 역시 두 분 모두 화끈하신 면이 있으시다니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엄마. 시댁에는 아들만 둘이라 제 남편이 장남이고 서방님이 차남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시어머니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알게 된 건 시부모님이 아들들이 결혼할 때 1억씩 해주겠다고 미리 돈을 빼놓은 것이었죠. 전 외동이라 사실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미리 패를 오픈해서 제가 더 많이 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상견례 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양가에서 딱 1억 받아서 결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상견례 마쳤고 상견례 땐 무난하게 흘러가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다가온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시아버지께서 먼저 남편에게 준비해 두신 1억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저도 마침 옆에 있어서 같이 확인을 해서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 확인을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어차피 상견례 때 저희 엄마께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친정에서도 1억을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도 만족해하면서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일단락이 됐었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친정에서 돈을 보내줬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1억 해줬는데 사돈네는 왜 1억을 안 해주니? 1억 해줬으면 어디 통장 좀 보자. 넌 우리 석영이 통장으로 1억 들어온 거 확인했다 하지 않았니? 근데 넌 왜 확인을 안 시켜주려고 하니? 수상하게. 피차 투명해야 하지 않아?
네?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 제가 그때 우연히 옆에 있어서 같이 본 것뿐이에요. 아버님께서 남편한테 1억 보내주실 때 말이에요. 절대 제가 보여달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전 시댁도 친정도 똑같이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저와 저희 친정을 먼저 신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돼서요. 여보, 잠깐만. 내가 설명해 줄게. 엄마, 내가 잘 이야기할게요. 잠시만요.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친정을 의심하는 소리를 하시면서 1억 준 걸 확인하자는 등 자꾸 그러시길래 중재하려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동생인 서방님 결혼 준비 때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 그게 말이야. 사실은 우리 엄마랑 아빠랑 나랑 내 동생한테 결혼 자금으로 1억씩 준비해 두셨다고 했었잖아. 동생이 먼저 결혼할 때도 아빠가 똑같이 1억을 준비하셨거든. 근데 재수 씨가 결혼할 때 그 1억으로만 결혼 준비를 하고 돈을 한 푼도 안 해온 거야. 해오겠다고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한 거였지. 재수 씨네에서도 1억 주시겠다고 했었거든. 뭐? 아, 그러면 동서야말로 거짓말을 한 거였네? 아니, 근데 우린 아직 결혼 준비 중이고 우리 집이 뭐 거짓말할 것도 아닌데 동서랑 싸잡아서 부시는 거야? 정말 너무하시네. 우린 정말 1억이 있거든. 주시기로 했고. 근데 이렇게 똑같은 취급하시는 거 솔직히 너무 서운하다. 기분 나쁘단 말이야. 여보가 나라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 어? 당연히 여보가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불러서 여보한테 우리 집안 사정 얘기하는 거고. 재수 씨가 결혼할 때 돈을 한 푼도 해오지 않고 거짓말한 게 그게 우리 엄마한텐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봐. 심지어 재수 씨네에선 재수 씨가 서울대 나왔는데 보잘것없고 학력도 낮은 우리 동생이랑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오리반을 내밀었었거든.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것 때문에 사실 상견례 자리에도 안 나왔던 거야. 말은 둘러댔었지만 미안해 여보.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남편이 꺼낸 얘기를 들어보니 서방님이 동서랑 결혼할 때 동서 쪽에서 1억이란 큰돈을 해오기로 하고 한 푼도 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어머니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고요. 결국 서방님은 시댁과 틀어져서 가족 행사에 잘 오지도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땐 모든 걸 투명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어쩐지 시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일로 연락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런 배경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금 잠시 얘기 괜찮으시죠? 석용 씨한테 먼저 결혼한 서방님네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어서 저희한테 자꾸 돈 얘기하시고 의심하신 건 몰랐어요. 얘기 들으니까 어머님 그동안 언행이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 이해한다니 다행이구나. 그러니 얼른 너희 친정에서 준다던 1억 진짜 받았는지 확인부터 시켜줘라. 얼른 통장 꺼내봐. 어서. 정말 이번엔 정말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겠으니까. 이야기 다 들었다니깐 내가 2번 말하지 않아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머님. 뜻 무슨 말씀이신진 충분히 알아요. 투명하게 하자고 하신 거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요, 어머님. 투명하게 하는 건 저도 찬성하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저희 아직은 결혼 전입니다. 결혼 전부터 자꾸 어머님께서 돈 문제로 연락 주시고 하니까 불편한 건 사실이네요. 사실 많이 불편해요. 이런 돈 얘기 심한 간섭으로 느껴지거든요. 사실 결혼 후에는 저랑 어머님이랑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끼리는 믿음, 신뢰가 생겨야 되는데 가족 되기 전부터 계속 이러시면 어떻게 믿음이 쌓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끝까지 통장 못 보여주겠다는 거냐? 투명하게 하자면서 다 거짓말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너야말로 1억 없는 거 아니냐? 만약 있으면 왜 바로 안 보여주는 건데? 없어도 내가 자꾸 돈 거려야 친정에서 1억 받아서 투명하게 결혼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이러다 우리가 준 1억만 쓰려는 신보면 지금 얘기해라. 어?
정말 답답하네요. 어머님께서 자꾸 그렇게 의심하시고 돈돈거리시면 저도 어머님 연락 불편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건 알아주셔야 돼요. 저는 어머님 안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사돈댁에서 1억 받은 통장 먼저 보여주고나 말해라. 그 전까진 난 계속 연락할 수밖에 없다. 넌 사정을 아는 애가 왜 계속 뻗대고 있냐? 오늘은 더 이상 말씀 나누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돈돈거리면서 연락 주시면 불편하다고요.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고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과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저랑 서경 씨랑 주도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발 믿고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저 먼저 가볼게요. 아, 그래요. 물론 투명한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결혼 전부터 자꾸 돈돈거리니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어머니랑 저랑 결혼 후 정말로 가족이 되면 서로 굳건히 믿고 가야 할 사이인데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대놓고 말씀드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선 계속 돈 이야기로 저에게 압박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야기해서 결국 1억을 받고 시어머니한테 캡처해서 내역을 보여드리고 이 일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전 동서에 대한 감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저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그런 감정들은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어요. 저희는 그 일이 해결되자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마무리했고 무사히 결혼에 꼴이 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녀오고 나선 서방님네가 집들이 안 하냐면서 신혼집 구경 온다고 집들이 안 하냐고 했다는 겁니다. 여보, 내 동생이 신혼여행 잘 갔다 왔냐면서 신혼집 구경 좀 하자고 하네. 집들이 안 하냐는데 여보는 언제가 시간 괜찮을 것 같아? 어? 갑자기 웬 집들이야. 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랑도 안 했는데 우리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다녀왔어. 엿옥을 풀어도 모자를 파네. 뭔 놈의 집들이를 얘기하는지. 서방님도 참 눈치 없다. 그럼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걸로 하고 이번 주말? 그래, 이번 주말에 후딱 해쳐버리자. 고마워 여보. 이해해줘서. 대신 동서가 일찍 와서 집들이 준비하는 거 도와준다고 하던데 배달 음식 시켜서 먹을 거면 오지 말라고 할까? 여보도 집에서 조금 더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에? 동서가 와서 돕겠다고 먼저 말했다고? 그건 좀 의외네. 그래, 온다는데 오라고 해야지. 안 그래도 결혼 전에 왕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대화도 못 해봐서 이 기회에 파악 좀 해야겠어. 오라 그래. 그래, 알겠어. 그럼 동서 보고 일찍 와서 집들이 준비하는 것 좀 도와주라고 할게. 이번 주말로 말해둘게. 고마워, 여보. 여행 다녀와서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다. 여보가 정말 능력이 많아서 그래. 그렇게 주말이 됐고 동서는 정말 약속대로 집들이 하기로 한 5시보다 딱 1시간 일찍 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도와주겠다고 하고 온 건데 어떻게 겨우 1시간 전에 온 걸까요? 게다가 무슨 시상식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집안일 하기 불편한 원피스를 입고 온 거 있죠? 이게 어디 집들이 도와주겠다는 사람의 복장과 태도인가요? 진짜 배달 음식 시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렇게 무개념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서울대 나와서 똑똑하다던 동서의 무개념 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있는 영어 책장을 보고는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형님네는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와봤어요. 제가 오자고 한 건데 잘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책 장신용이죠? 저를 대놓고 비웃는 서울대 출신 동서가 어쩜 그렇게 얄미워 보이던지요. 물론 서울대도 좋은 대학이지만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 책장을 보고 대뜸 장식용이냐는 말을 하다니요. 전 열받아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책장에 꽂아두었던 저의 하버드대 졸업장으로 빽소리와 함께 동서의 뺨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쓰러지며 개거품을 무는 거 있죠.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장면을 보셨어야 하는데 말이죠. 다시 생각해도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거든요. 야, 이 쬐깐한 년아. 서울대도 대학이냐? 너 하버드 나온 사람 실제로 본 적 없지? 그게 바로 나야. 이 개념 없는 년아. 어디서 주름을 잡고 있어?
너야말로 머리에 달린 게 장식용이냐? 넌 뇌가 없냐고. 없어? 뇌가 기능을 못하나 봐? 뭐야. 진짜 하버드 졸업장이잖아? 정말 하버드 졸업생이라고요? 아니, 근데 왜 우리 아주버님 같은 분이랑 결혼을,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요? 하버드라니, 하버드라니, 정말 말도 안 돼. 내가 하버드인 거랑 내 남편이랑 뭔 상관이야, 이 모자란 년아. 하여간 머리가 나쁜 년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넌 서울대 나왔으면 다야? 서울대 나온 게 뭔 대수라고 그렇게 뻗대고 다니냐? 하버드 졸업생 앞에서 말이야. 하버드 들어가긴 쉬워도 졸업 어려운 건 잘 알지? 아, 물론 서울대랑은 입학에서부터 비교거리가 안 되긴 하지만 난 무려 하버드 졸업생이야. 알아들어? 넌 서울대 나왔는데도 네 능력도 부족하고 멍청해서 네 남편 능력이 중요했나 봐? 근데 어쩌지? 내가 보기엔 내세울 게 고작 그 서울대 나온 것밖에 없는 동서보단 우리 서방님이 훨씬 아까운데? 뭐라고요? 솔직히 제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뭐 잘난 게 있다고 저랑 비교를 하세요? 진짜 불쾌하네요. 저 갈 거예요. 오늘 집들이 내인 없던 걸로 해요. 이런 기분으로 뭘 하겠어요? 정말 짜증나네. 넌 쫓겨나가는 거야. 미안한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불쾌는 내가 불쾌하지.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까지 정말 형편없다. 넌 한국인이 맞긴 한 거니? 너 같은 멍청한 짝퉁 서울대생은 우리 집들이에서 아웃이야. 아웃이라고. 그러니까 너 퇴장당하는 거야. 집들이는 뭐 너보단 아까우신 서방님은 오신다면 환영해 드릴 생각이고 말이야. 넌 얼른 나가. 퇴장이니까. 1억도 못 가져올 돈이면서 가져온다고 했다가 너 서울대생이라고 뻗대고 말았다며? 불쌍한 우리 서방님만 집에 잘 오지도 못하고. 아, 아무래도 서방님이랑 동서랑 이혼시켜야겠다? 어떻게 생각해? 무개념 무늬만 서울대생 동서야? 1억, 그건 형님이 어떻게 아시는진 모르지만 솔직히 제가 남편보단 훨씬 잘난 건 맞잖아요. 내가 남편이랑 결혼해 준 것만으로 1억이 뭐예요? 3억은 남편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로 하도 지랄하길래 난 못 준다고 한 게 그게 뭐 어떻다고 이혼을 시키네 마네요. 야, 그럼 처음부터 네가 서울대 출신이라 남편이랑 결혼해 주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1억은 절대 못 준다. 오히려 3억을 가져와야 결혼해 주겠다고 말하지 그랬어. 그랬어야 우리 서방님도 동서하고 살면서 시간 낭비 따위 안 했지. 이건 뭐 거의 사기 결혼이잖아. 안 그래? 뭐요? 이게 무슨 사기란 거예요? 처음부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1억을 준다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안 준다고 바로 받아치는 것보단 나중에 둘러대면 되죠. 방금 동서가 한 말이 결국 이 결혼이 사기란 걸 증명해 주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무늬만 서울대생아. 사기죄가 확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 줄 알아? 바로 상대를 속이려고 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방금 동서가 동서 입으로 안 줄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단 걸 말했잖아. 그걸 난 녹음하고 있었고. 넌 이제 끝이야. 아니, 그게 어떻게 나한테 무슨 왼수라도 졌어요? 나한테 대체 왜 이래요? 아, 정말 짜증나. 그 녹음한 거 이리 줘요. 달라고요. 그걸로 뭐 진짜 사기 결혼으로 우리 남편한테 고소라도 하라고 하려는 거예요? 내가 못할 건 없지. 안 그래? 앞으로 동서한테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진 난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냐고. 너 근데 진짜 서울대생은 맞아? 하버드생이 보기엔 전혀 안 똑똑한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자 동서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대면서 저희 집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전 너무 웃겨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방금까지 있던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서방님 불쌍해서 동서랑 어떻게 사냐고 신세 한탄 할 거면 집들이 와서 한잔 하고 가라고 전달해 달라고 했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여보, 방금 집들이 파토 났어. 왠지 말해줄까? 여보가 밖에 있는 동안 우리 집들이 하기 딱 1시간 전에 와서 집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 집 막 평가하듯이 보면서 평가지를 시작하는 거 있지? 게다가 옷은 더 가관이었어. 무슨 시상식 가는 줄? 원피스 입고 와서 애초부터 날 도와줄 생각은 없었던 거지.
1시간 전에 왔는데 옷도 시상식 갈 것처럼 입고 와서 하나도 안 덥고 우리 집에 대해 평가질을 했다고? 그래서 여보가 재수 씨 쫓아내고 집들이 파토낸 거야? 아니, 본인이 집들이 하기 싫다고 가버린단 거 내가 퇴장시키는 거라고 쫓아내는 거라고 해줬지. 나 하버드 졸업해서 영어 원서로 된 전공 서적들 책장이 있잖아. 그것들 보고 동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너무 웃기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이 책장에 있는 책들 장식용이죠?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육성으로 터졌잖아. 너무 어이없고 기가 차고 웃겨가지고, 어떻게 그런 기발한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진짜. 뭐라고? 완전 대박이네, 재수 씨. 엄청 똑똑한 척 하더니 우리 여보가 하버드 졸업생인 건 몰랐나 보다. 아, 맞네. 얘기할 틈이 없었으니까. 뭐 근데 우리 여보랑 얘기해보면 느껴지지 않나? 여보가 엄청 똑똑하단 거. 재수 씨도 참 멍청하네. 그니까 말이야. 동서랑 결혼한 서방님만 불쌍하지. 그래서 말인데, 서방님은 동서랑 왜 결혼한 거래? 1억도 원래 동서가 줄 생각 없었단 거 본인 입으로 말할 것 같아서 대화하는 도중에 녹음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보잘것없는 서방님이 서울대 나온 동서랑 결혼하려면 1억 아니라 3억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처음부터 1억 줄 생각 없었단 식으로 말하더라고.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여보. 안 그래도 우리 동생 결혼한 지 2년 차인데 재수 씨랑 결혼하고부터 표정도 안 좋고 많이 힘들어하긴 했어. 이렇게 오기로 해놓고 안 해와서 우리 엄마 아빠랑도 사이가 틀어졌지. 재수 씨한테 기도 못 펴고 산다고 우리 엄마 아빠도 엄청 못 믿어하시고 속상해 하시거든. 내 동생도 착해가지고 당하고 살고 있는 거지 뭐. 근데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혼인 무효로 가는 건가? 자세한 건 내 친구 이혼 전문 변호사 연결해 줄게. 물어보면 바로 답해 줄 거야. 서방님한테 여보가 전화해서 내용 설명하고 우리 집들이에 서방님만 오라고 한번 물어볼래? 서방님도 생각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이혼하는 건 도와주려는데. 역시 여보랑 얘기하니까 아주 술술 풀리네. 고마워, 여보. 아마 동생도 엄청 기뻐하면서 집들이 오겠다고 할 건데, 이혼이든 혼인 무효든 동생이 재수 씨랑 결혼하고 항상 힘들어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 안 볼 수도 있단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좋다. 하여간 여보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아, 잘생긴 뭐해. 이렇게 바보 같은데.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으이구, 얼른 서방님한테 전화해보고 와. 난 좀 쉬고 있을게. 배달은 서방님 온다고 하면 바로 시키자. 바로 전화해보고 여보한테 다시 전화 걸게. 그렇게 남편은 바로 서방님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서방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집들이에 꼭 가고 싶다고, 너무 고맙다고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기쁜 마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배달 음식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함께 서방님이 신혼집에 들어왔죠. 형수님, 그게 정말인가요? 우선 저희 아내 때문에 기분 나쁘고 당황하셨죠? 제 아내 대신해서 사과드려요. 죄송해요. 아내한테 그런 악의가 있는 줄 모르고 형네랑 같이 밥 먹을 겸 집들이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제가 너무 기뻐서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했네요. 아, 서방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게 다 파렴치한 동서 때문이죠. 남편한테 듣기론 동서랑 결혼하고 2년 동안 계속 힘들어하기만 했다고 하던데 맞으세요? 맞다니까. 얘가 그렇게 잘 웃던 앤데 웃음기가 정말 쏙 하고 사라졌대도. 내 동생이지만 정말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한테도 신뢰도 다 잃고 재수 씨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사이도 안 좋아졌잖아. 네, 맞아요. 저희 형 말이 다 맞습니다. 저도 아내랑 이혼하고 싶어요. 혼인 무효 소송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고요. 저희 집에서 준 1억에 제 회사 대출로 산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내는 정말 결혼할 때 한 푼도 헤어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회사도 안 다니고 있고요. 결혼과 거의 동시에 아내는 직장도 그만뒀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요. 이제까진 너무 피곤하게 살았다고 이젠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서방님 혼자 외벌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놀면서 서울대 나온 게 대체 무슨 대수라고.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그런 망언을 한 건지.
참, 서방님 정말 안 되겠네요. 이혼하세요. 제 친구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여기 그 친구 연락처고요. 제 이름 되면 잘해줄 거예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솔직히 2년 동안 제 아내랑 살면서 후회 많이 했어요. 형, 고마워.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바로 내일 당장 변호사님한테 상담 받고 올게요. 아내랑은 헤어지는 방향으로 하려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대출 끼고 산 집은 다시 처리해야겠어요. 아내는 해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헤어질 때도 아무것도 안 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사기를 친 건 동서 쪽이니까요. 너무 걱정 말고 내일 상담 잘 받고 와요. 저도 친구한테 따로 얘기는 해 놓을게요. 서방님, 제가 서방님이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서방님이 더 아까웠어요. 동서는 무늬만 서울대인 친구더라고요. 제가 오늘 얘기 나눠봤잖아요. 서울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과일 것 같은데 혹시 정말 서울대는 맞긴 한 거예요? 서울대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아님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졸업장 보여주면서 저한테도 가스라이팅을 했었어서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서울대생이 아니었음 그런 자부심이 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거 알아? 네 아내가 우리 집에 있는 책장에 영어로 된 책들 보고 장식용이냐고 물어본 거? 와, 난 거기서 수준 나왔다고 생각한다. 재수 씨 아무리 무개념이어도 그렇지 정말 깜짝 놀랐잖아. 그것뿐이야, 여보? 집들이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음 일할 복장을 입고 와야지. 무슨 시상식 가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 원피스에 백 들고 와서는 우리 집 평가질만 오지게 하더라고. 서방님, 진짜 정신 못 차린 거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동서랑 헤어지고 싶다는 거 확인해서 진짜 다행이에요. 이렇게 도와주실 때 확실하게 정리해야죠. 너무 감사해요, 형수님. 그 사람이 원래 좀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저도 집들이 하자고 하면서 먼저 형수님 돕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게 호의가 아니라 악이었다니. 정말 놀랐어요, 저도. 하루빨리 이혼하고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네요. 너무 자책하지 마요, 서방님. 서방님은 무늬만 서울대 나온 동서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서방님의 잘못이 아니기도 하고요. 속인 동서가 나쁜 거죠. 아, 그리고 이혼 성공하면 서방님이 돌싱이 되잖아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 네 형수 말이 다 맞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나저나 여보, 우리 석구한테 혹시 소개팅이라도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좋다. 역시 여보밖에 없다니까. 아이고, 이뻐 죽겠어, 그냥. 아, 그럴게요. 정말 감사해요. 말씀만 들어도 엄청 큰 힘이 나네요. 저는 딱히 이상형은 없고, 고학력이라고 절 찍어 누르고 자꾸 하인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만 아니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너무 당연하게 갖춰야 될 인성이잖아요. 제가 설마 인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 서방님한테 소개해 드리겠어요? 외적으로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전 물어봤던 거였어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면 연결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나한텐 우리 여보가 완전 내 스타일인데. 내 동생 석호는 옛날부터 봐보면 얼굴 하얀 사람, 여리여리한 사람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동안 만났던 여친들 보면 다 하얗고 말랐더라고. 맞지? 지금은 외모보단 정말 인성이 더 중요한데 굳이 취향을 따지자면 그쪽이 맞긴 해요. 얼굴 하얗고 마른 편인 분들을 선호하긴 하거든요. 저희 형이 저보다 절 더 잘 아는 것 같긴 하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찾기 편하죠. 제 주변에도 요즘 능력 있는 돌싱들이 참 많아서 마침 서방님이 딱 좋아할 만한 사람도 둘이나 있거든요. 내일 제 친구한테 이혼 상담받고 정리되면 제가 소개팅 제대로 주선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떡해요. 제가 정말 아내랑 이혼하고 나면 한우 사드릴게요. 저희 남편도 같이 셋이서 한우 먹어요. 너무 좋네요. 곧 그날이 올 테니까요. 오늘은 일단 방법을 찾은 것만으로도 성공인 것 같네요. 꼭 동서랑 헤어질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서방님도 얼른 먹고 마셔요.
그렇게 서방님과 저 남편은 셋이서 거하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동서를 나락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동서는 단순히 저희 집에 와서 자기가 서울대생인 걸 뽐내고 싶었을 뿐이었겠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사 기질이 넘치는 하버드 졸업생인걸요. 결국 다음날 서방님은 눈 뜨자마자 제 친구에게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러 갔고 무효까진 어렵다고 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위책 사유가 동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방님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만들었지만요. 너무 통쾌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전 예상했지만요. 그래도 실제로 해냈을 때의 짜릿함은 또 다르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 서방님의 소개팅을 주선해 줬습니다. 다행히 제가 소개해서 만난 사람과 얘기가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와 남편에게 한우 대접도 거하게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그날 정말 배 두들겨 가면서 한우를 먹었어요. 한우가 비싸잖아요. 회식도 절대 불가능한 한우. 그 한우를 배불리 먹은 건 정말 또 다른 기쁨이더라고요. 한우 얻어먹을 만한 선의를 베풀었으니 당연한 거긴 하지만요. 사연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서울대 나왔다고 나대던 동서. 알고 보니 사기 결혼으로 1억은 해올 생각도 없이 무일푼으로 결혼한 동서. 임신해서 육아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그냥 갑자기 쉬겠다고 회사를 관둬버린 동서. 이혼할 사연은 아주 차고 넘쳤는데 서방님은 그동안 왜 참고 살아온 걸까요? 하여간 이렇게 너무 착한 형제, 제 남편과 제 서방님이니 제가 챙겨야죠. 어쩌겠어요. 뿌듯한 마음 안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